지적 능력의 차원을 좀 살펴보면요. 지적 능력 구성하는 차원에 이제 가장 많이 언급되는 7가지가 수리 능력, 뭐 언어 이해력, 인지 속도, 연역적 추론, 귀납적 추론, 공간 지각력, 그리고 기억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음, 이제 수리 능력이라고 하면은 계산을 좀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는 능력을 예를 듭니다. 그럼 이런 수리 능력을 많이 요구하는 직업은 이제 회계사 같은 걸 예를 들 수가 있겠죠. 뭐 특정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뭐 계산을 한다든지 이런 거고요. 또 언어 능력, 이 언어 이해력이 있습니다. 뭐 읽거나 들은 내용을 이해하고 단어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인데요. 예를 들면은 뭐 직무 중에 공장 관리자다라고 하면은 기업의 고용 정책을 준수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활용될 수 있겠죠. 또 인지 속도도 있는데요. 시각적 유사성하고 또 차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직무 중에 이제 소방 감시관이 있을 거예요. 발화의 가능성이 있는 단서를 발견하는 뭐 이런 것들이 활용될 수 있는 거죠. 또 연역적 추론 능력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문제의 논리적 연관관계를 이해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뭐 시장조사원 같은 예가 뭐 제품에 대한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는 이런 직무에서 활용되는 능력인 거죠. 또 귀납적 추론이 있는데 특정 주장의 의미를 논리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입니다. 감독자가 있다면 이제 조직 구성원들이 주장하는 2가지 대안 중에서 선택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귀납적 추론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죠. 공간 지각력이 있는데요. 공간 안에서 사물의 위치가 변경될 때 어떤 모습일지를 상상하는 능력이 바로 공간 지각력인데요. 뭐 실내 장식가를 예를 든다고 하면 이 사무실을 좀 재배치한다든지 이런 때 이 능력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 기억력이 있는데요.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고 떠올리는 능력입니다. 영업사원이라고 하면 고객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럴 때 이런 기억력을 활용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능력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 지적 능력의 차원에서는 이제 사이에는 이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어 이해력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공간 지각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들의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보았을 때는 개인이 지닌 어떤 특정한 능력이 직장에서의 중요한 직무 관련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원 사이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아서 연구자들은 지능에 대한 어떤 공통적인 요소, 일반적인 정신 능력, General Mental Ability라고 하는데 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연구 결과들은 지적 능력의 구조와 측정치들이 다양한 문화권에서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베네수엘라나 수단에 사는 사람이 미국이나 체코에 사는 사람과 다른 지적 능력의 구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IQ 점수가 문화권에 따라서 어느 정도 편차가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분명히 있지만 이러한 편차는 각 나라의 교육 및 경제 상황 차이를 고려하면 현저히 줄어든다는 것이죠. 원더릭 인지능력 검사라는 게 있는데 채용 결정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능검사를 하는데 고작 12분 소요된다는 사실이 놀랍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검사는 이제 그 원더릭 인지능력 검사인데요. 이 시험에서 이제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모든 유형의 50개의 질문들과 또 비슷한 전체적인 구성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뭐 예시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어떤 끈 뭐 1m가 뭐 100원에 팔린다면은 뭐 600원으로는 몇 피트를 살 수가 있느냐, 몇 미터를 살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질문들인 거죠. 그리고 뭐 다음에 첫 2문장이 진실이라고 할 때 마지막 문장은 뭐냐, 진실이다, 뭐 거짓이다, 뭐 이런 것이 있다고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원더릭 검사는 이제 문제풀이 속도, 정해진 시간에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사람 거의 없는데 이런 문제풀이의 속도, 그리고 이제 그 풀이 능력, 문제들이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 측정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평균 점수는 이제 50문제 중에 뭐 21개 정도 문제는 이제 상당히 낮고요. 이 원더릭 검사가 이제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험 검사비가 이제 좀 낮은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고용 결정을 할 때 이제 원더릭 검사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이제 지적 능력과 직무 만족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능이 이제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이 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더 행복하거나 더 만족을 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더 훌륭한 성과를 내고 또 더 흥미로운 직무를 맡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이제 스스로의 직무 환경 평가할 때 더 비판적인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얻지만 동시에 더 많은 것을 바란다는 것이죠. 신체적인 능력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직무의 어떤 그 성격의 이제 변화를 하다 보니까 많은 직종에서 지적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체적 능력도 항상 중요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중요할 것인데 수백 가지 업무를 대상으로 이제 이루어진 연구에서 보면은 신체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9가지 기본적인 능력들을 이제 밝혀낸 바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힘, 유연성, 기타 요소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동적 강도, 근육의 힘을 반복적으로 또는 계속해서 쓸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동적 강도고요. 동체, 이제 근육의 강도가 있는데 동체, 특히 이제 복부, 근육을 사용하는 힘을 쓸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정적 강도가 있는데요. 외부의 물체를 견디는 힘을 쓸 수 있는 능력을 의미를 하고요. 순발력은 단번에 또는 반복해서 순간적으로 최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순발력입니다. 유연성 측면에서 이제 유연성이 있고 동적 유연성이 있는데 유연성은 몸통의 그 근육을 최대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의미를 하고요. 또 동적 유연성은 재빠르고 반복적으로 몸을 구부리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기타 요소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동작의 조정력입니다. 여러 부분의 신체 활동을 동시에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균형을 무너뜨리려는 힘에 대항해서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고 지구력은 오랫동안 최대의 힘을 지속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9개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신체적인 능력을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이러한 9가지 능력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어떤 능력과 일치할 때 성과가 높은 것이죠. 이제 조직들은 이제 생산성이 높은 노동 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집단 내부에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이제 사실을 이제 깨닫고서 한 종류의 획일적인 능력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자동적으로 걸러내는 일을 이제 그만하게 된 거죠. 예를 들면 독일, 뭐 인도 그리고 아일랜드에서 시행되었던 소프트웨어 회사, SAP 있죠, SAP의 그 파일럿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폐 증상을 가진 직원들이 소프트웨어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그런 정확성이 중요한 과업에 훌륭한 이 업무 수행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내는 것이죠. 또 미래지향적인 경영자들은 이제 다양성이 가져오는 이 잠재적인 이득이 얼마나 엄청 크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적절히 배치하는 일에는 당연히 기술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성 관리 전략을 결국은 실행을 해야 되는데 차별은 뭐 앞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직률 상승으로 이어지고 또 조직 활동에 매우 해롭습니다. 조직 내에서 모든 인종 집단을 포함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목표이긴 한데 이 소수자 집단에 속하는 개인이 포용력이 있다고 느끼는 조직을 떠날 가능성이 현재 당연히 낮아지겠죠. 이러한 포용력을 긍정적 다양성 분위기, Positive Diversity Climate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그 완전히 이해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매출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그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이는 이제 조직 내에서 인종과 민족에 따른 어떤 차별을 없애는 것이 조직에게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차별의 그런 파괴성을 넘을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이제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안이 있지 않는 한 다른 인종의 사람과 소통하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죠. 따라서 이제 공동의 목표에 기반을 두고 다양한 업무팀을 구성하는 것은 긍정적 다양성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과 더불어서 조직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편견과 차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들, 또 직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의 효과, 그리고 그 차이가 중요한 고용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 생겨난 몇 가지 법들, 또 조직이 포용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들, 그리고 조직이 직원들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경영자들이 어떻게 이러한 다양성들을 관리해야 될지 또 알아보겠습니다. 능동적인 다양성 관리, 다이버시티 매니지먼트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의 필요와 서로 간의 차이를 더 잘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 정의는 다양성 프로그램이 개인적인 특징이나 어떤 특정한 능력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을 포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양성은 그것이 특정한 직원에 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보다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주제라고 생각할 때 더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양한 근로자의 유치와 선발, 그리고 개발, 그리고 유지, 이런 측면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터에서 이제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조직 내 참여율이 낮은 특정한 인구, 어떤 집단을 목표로 채용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특정 인구 집단을 향한 어떤 광고,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여성이 기술 공부를 하도록 장려하는 것처럼 이제 소수자들이 많이 포함된 대학, 뭐 기관을 상대로 모집을 활동을 하는 거, 그리고 여성 기술자 회나 뭐 국제 소수인 개발 협의회 같은 이제 소수 집단을 대표하는 단체와 협력 관계를 맺는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연구 결과를 보면은 여성이나 이 그 외 소수자들을 은 이제 그 모집 문건에서 다양성에 대한 헌신을 특히 강조하는 고용주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직 내에서 리더의 자리에 오른 여성이나 소수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그런 이제 광고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조직 내의 다양성에 대해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 조직 내에 고위 간부직에 실제로 다양성이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몇몇 회사들은 이제 소수 집단 출신의 직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요. 온라인 판매 회사 중에 이제 애쉬라는 회사가 있는데 의욕 있는 어떤 여성 코더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공학 교육이나 장학금을 제공하면서 그들 중에 가장 뛰어난 이들을 이제 고용하기도 하고요. 뭐 맥킨지 앤 컴퍼니나 뭐 베인 앤 컴퍼니, 또 버스턴 컨설팅 그룹 이런 유명한 회사들 이제 있잖아요. 이런 컨설팅 회사들. 여기에서도 이제 가정을 위해서 이제 직장을 떠났던 여성에게 단계적으로 채용을 한다든지 어떤 다른 또 이점들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좀 이렇게 능동적으로 유치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선발 과정은 다양성을 위한 노력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인데요. 이 채용 담당자들은 직원들을 선발할 때 공정함이나 객관성을 중요시해야 되고, 또 새로운 직원의 생산적인 가능성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고용 담당자들이 그 지원자들의 어떤 재능을 측정하는 데 명확한 프로토콜을 사용할 때, 그리고 조직이 차별 금지 정책을 확실하게 중요시할 때, 또 채용 결과에서 인구 통계학적 요소보다 능력이 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동료와 다른 그 인구 통계적 배경을 가진 직원은 이제 조직에 대한 헌신을 덜 느끼고 떠나고자 하는 욕구를 느낄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지만, 이 긍정적인 다양성 분위기가 그들을 붙잡아두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용주들은 이제 여러 다양성 증진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찾기 위한 연구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은 이제 구성과 실행 모두에 있어서 어떤 기획하고 이제 실행하는 데 있어서 포용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모든 근로자들은 다양성을 존중받는 조직에서 일하길 바라기 때문에 긍정적인 그 다양성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집단 내부의 다양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그 대부분의 이제 현대적 근무 환경은 집단으로 일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집단으로 일을 할 때, 일에 대한 시각과 또 일의 어떤 그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통일된 생각을 가져야 하고, 또 서로 자주 소통을 해야 합니다. 집단에 대해서 이제 소속감과 일체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집단 전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몇몇 요소의 다양성이 이제 집단 성과에 해를 끼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다양성이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구성의 팀이 좋은지, 비슷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팀이 좋은지에 대한 여부는 이제 기준이 되는 특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이제 성별, 인종, 민족 등 이제 인구 통계학적 다양성은 일반적으로 팀의 성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다만 이제 경영진의 인종적 다양성은 이제 특정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 조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게 연구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우 이제 똑똑하고 성실하고 또 팀과 함께 일하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팀은 이 가장 훌륭한 성과를 나타내고는 해요. 따라서 이러한 요소에 있어서는 다양성은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지능이 낮거나 게으른 사람들, 또는 뭐 팀 단위 업무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한 팀에 묶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인 거죠. 다른 경우에는 이제 다양성 이점이 되기도 하는데, 각기 다른 분야에서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구성된 집단은 비슷한 내용으로 이제 교육을 받은 집단보다 더 효과적인 경우들이 많죠. 이제 서로 이제 집단 지성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니까요. 또 이제 비슷한 원리로 이제 자기 주장이 강하며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로만 모인 집단이나, 또는 다른 사람의 지도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집단보다는 리더와 추종자가 이렇게 적절히 섞인 집단이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거죠. 집단의 구성과 상관없이 구성원 간의 차이는 더 좋은 성과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점은 구성원들 사이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높은 수준의 목표와 가치를 강조하는 리더의 경우 다양성이 높은 팀을 관리하는데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 뭐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조직은 모집과 선발 과정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 훈련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성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양성을 장려하는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직장 프로그램들은 이제 세 가지 구분되는 어떤 요소들을 지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동일한 고용 기회 제공을 하고 또 관련된 법적 요구에 대해서 경영자에게 교육하고 또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관계없이 모든 조직 구성원들을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다양한 근로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다양한 고객 및 시장 환경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사람들의 성과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서 모든 근로자들의 그런 기술과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직원 차별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대부분은 이제 차별적인 대우가 불공정하다는 생각에서 기인을 하는 것입니다. 인종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사람들은 대체로 적극적 행동 프로그램과 같이 이 어포머티브 액션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미국에 있는 법인데요. 이 소수자들이 스스로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모든 이들이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보일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하는 다양성 지향 프로그램에 이제 호의적인 것이죠. 이 조직의 리더들은 자신의 일터를 관찰해서 또 어떤 집단의 수가 부족한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진들에게는 이제 특정 집단의 직원이 과도하게 많이 포함되면은 소수자의 어떤 승진을 막는 어떤 숨겨진 장애물이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경영자들은 채용 과정을 좀 개선하고 또 선발 시스템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과거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어떤 노력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조직에서는 이제 직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또 왜 특정한 정책이 운영되는지를 이제 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통 과정은 능력과 업무 성과에 최대한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특정한 집단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이제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연구 결과들은 이제 국제 조직의 경우에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춘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예를 들면은 핀란드의 그 다국적 기업인 트랜스코에 대한 연구에서는 다양성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그 전 세계적 경영 철학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라들 사이에 존재하는 법적 문화적 요소의 차이 때문에 그 기업은 각 나라의 문화적 법적 구조에 맞는 개별적 정책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다양성 측면을 살펴보았는데요. 특히 이제 세 가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생물학적 특성, 그리고 능력, 다양성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다양성에 대한 관리, 이 다양성 경영은 조직의 모든 수준에 적용되는 지속적인 그 노력이 되어야 됩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정책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고 다양성 관리는 향상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영자들, 우리 리더분들한테 주는 시사점들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일단 경영자들이 속한 그 조직의 어떤 차별금지 정책들을 좀 완벽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또 그 내용을 모든 직원들과 공유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자신의 어떤 그 차별적인 믿음을 좀 검열을 해보고 이것에 대해서 좀 스스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릴 때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생물학적 특성을 넘어서 개인의 능력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숨겨진 장애를 드러낼 수 있도록 열린 마음을 유지하고 지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되도록 완벽하게 인지를 하고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업무 내용을 조절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의 어떤 특별한 그런 그 생물학적 특성들을 좀 이해하고 존중해야 되고요. 공정하면서도 개인의 특성에 맞춘 접근이 가장 훌륭한 성과를 낳는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대로 요렇게 좀 자신과 어떤 타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직 안의 다양성에 대해서 긴 시간 좀 다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